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체포동의안 표결이 벌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며칠 전만 해도 저는 여러 방송에서 제법 큰 표 차이로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것이라고 아주 장담을 했습니다. 언론은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오면 민주당은 분열될 것이라고 호들갑을 떨거나 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고 뻔한 분석을 했지만 제가 체포동의안 가결을 자신했던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정치범 혹은 사상범이 아니라 파렴치한 부패범죄이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저는 도덕적으로 옹호할 수 없는 이른바 자범인 것입니다. 배임죄, 뇌물죄 등이니까 말입니다. 둘째, 총선을 앞둔 민주당 의원들로서도 더 이상 이재명을 옹호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민주당의 대다수인 수도권 의원들은 하루하루 달라지는 민심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재명을 옹호하다가는 자신의 정치적 미래도 없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셋째, 이재명이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리라는 예측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당대표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에 시달릴 것입니다. 벌써부터 11월 비대위설, 12월 비대위설 등 이재명이 퇴진을 당연시하는 온갖 설들이 난무합니다. 상식적으로 일주일에 두세 차례씩 재판을 받는 당대표에게 공천권을 그대로 맡겨둔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한 표가 소중한 마당에 당의 도덕성이 땅에 떨어지는 일이 될 테니 말입니다. 더욱이 만에 하나라도 이재명이 구속됐을 때 이재명이 옥중에서 공천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정말 말이 되지 않습니다. 어떻든 중론은 이재명이 당의 전면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큰 표 차이로 가결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단식이 계속되면서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단식이 진짜든 가짜든 간에 그가 검찰이 공격에서 살아남기 위해 벌이고 있는 사투를 보면서 체포동의안의 쉽사리 가를 던지지 못하는 것은 솔직히 인지상정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날이 갈수록 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어떻든 비명계 상당수는 지금 이재명의 퇴진을 아주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퇴진하지 않으면 결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죠. 이상민 의원이 아주 대표적이죠. 당대표의 도덕성이 민주당을 지금 최악의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 비명계 조응천은 라디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 달라고 하고 단식에 들어갔으면 단식의 의미를 명징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글쎄요, 이건 또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입니까? 지금 단식의 의미가 명징하지 않은 것은 단식의 명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단식이 던져주는 메시지, 명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친명계 정청래는 그런데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만약 가결된다면 2002년도 이 노무현 탄핵 당시 탄핵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정치적 말로가 어땠는지를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때 정청래 의원이 이른바 탄돌이 초선이었죠. 박범계는 한반도에 나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아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가 어중에서 한 말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절대로 이 대표를 저들이 아가리에 넣어줄 수 없다. 박범계가 입이라고 하지 않고 아가리라고 표현한 저들은 누구일까요?
한때 자신이 장관으로 있었던 법무부 소속인 검사들일까요?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반대편 정치 권력일까요? 어떻든 이재명은 구속되면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버티고 버텼지만 그는 비참한 말로가 예정이 된 악당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지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린 이재명의 노림수는 이제 실패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은 추석 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자신이 구속되는 사태만은 막아보고자 했습니다. 일단 추석 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표결되는 사태를 막으면 추석 이후는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으므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적어도 지금부터 2달 동안은 이재명은 자신이 구속되는 사태는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워낙 기록이 방대하고 사건이 복잡해서 다음 대선 때까지 1심 판결은 나오기 어렵습니다. 이재명은 정치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다시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검찰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피의자 신문 절차를 마치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끌어 9월 체포동의안 표결 상황을 피하려고 했던 이재명의 기도는 무위로 돌아갈 게 명확해졌습니다. 사태가 이처럼 심각하게 돌아가자 무기한 단식 투쟁을 시작한 이재명은 수원지검 상방울 대북 송금 사건 소환 조사를 두고 어제 검찰과 종일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이재명은 그 전날 농성 천막에서 나간 뒤 아침 9시 33분에 돌아왔습니다. 말이 무기한 단식이지 출퇴근 단식을 한다고 할까요? 이재명은 모두 발언에서 뜻밖의 말까지 했습니다. 많은 의원이 꼭 이렇게 단식을 해야 하냐고 묻는데 제 답은 이거 외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다. 정말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물었습니까? 과연 그렇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재명은 할 수 있는 게 단식뿐인 게 아니라 지난 1년 동안 원하는 건 뭐든지 다 했습니다. 방탄조끼를 4개나 걸치고 있었어요 말입니다. 그는 절대 다수의 야당 대표로서 윤석열 정부가 혁신을 위해 원하는 법안을 그런데 단 한 건도 처리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할 수밖에 없는 포퓰리즘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여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은 어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조금이라도 퇴행이 완화되고 정상적인 국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그는 이날 단식 농성 천막에서 최고위원 회의를 주재한 뒤에 대변인을 통해 검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며 검찰이 고집하는 오는 4일 오전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4일, 그 4일 출석에는 묘하게 조건이 붙었습니다. 조정이 불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4일에는 1차로 오전 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주 중 협의해서 추가 조사를 받겠다. 그러나 검찰은 이런 지하에 거절했습니다. 오전 2시간 만에 조사를 끝낼 수는 없으며 준비된 조사를 다 진행하겠다고 변호인에게 알렸다. 검찰은 일반적인 피의자의 출석과 조사처럼 응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맞섰습니다. 한동훈 장관부터 그렇게 나왔죠. 파림치 범죄에게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겠다는 아주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그러자 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조기 출석 의사를 밝혔는데도 검찰이 출석 일정을 거부했다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아예 출석 일자를 두고 협상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시간표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결국 이재명의 4일 출석은 무산됐습니다. 수원지검이 어제 밝힌 내용이 이렇습니다. 오늘 오후 이재명 측 변호인이 9월 4일 출석은 어렵다고 통보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어제 아침까지 1박 2일간 국회 롯데월드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단식을 시작한 이재명에게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지 않고 국민이 공감하는 국정 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낮은 자세로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이재명은 어제 오후 정기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직후에 양산에 있는 문재인과도 4, 5분간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언론사에서 보는 시각이 조금 다른 게 있더군요. 어느 언론은 이재명이 전화를 한 것으로 보도를 했고 또 어느 언론은 아니다, 양산에 있는 문재인이 전화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먼저 이재명이 말입니다.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전쟁을 하는 형국이라 더 이상 선택할 다른 방법이 없었다. 걱정 끼쳐서 죄송하다. 그러자 문재인이 장단을 맞췄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폭주가 너무 심해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는 상황이 염려스럽다. 마음으로 응원을 보낸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침묵하기가 그만큼 어려운가요?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30분부터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 원외지역 위원장들과 제1차 윤석열 정권 폭정저지 민주주의 회복 촛불 문화제라는 걸 열었습니다. 참 긴 이름이죠. 윤 대통령이 폭정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그 폭정을 저지하는 문화제를 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토요일인 2일 오후 4시에는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제2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규탄 범국민대회에 참석을 합니다. 민주당은 또 4일과 5일에도 촛불 문화제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재명은 페이스북에 시민들이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국민을 향해 선전포고를 했으니 민주주의를 지킬 촛불을 들어달라. 결국 또 촛불을 들고 길거리에 나오겠다는 겁니다. 그 목적은 무엇일까요? 다들 아시죠? 이재명을 살리자.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는 무엇을 두고 선전포고라고 한 걸까요? 저는 이재명의 이런 감성 정치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윤 대통령이나 여당이 막을 수단이, 막을 방법이 있었다는 말입니까? 어쨌든 제가 보기엔 이재명의 단식은 검찰 수사를 늦추고 자신의 구속을 모면하기 위한 잔꾀로 보입니다. 여당도 이재명이 단식 투쟁을 하면서 출석일을 두고 검찰과 신경질을 벌이자 방탄용 단식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수석 대변인 강민국의 말입니다. 이번 단식 쇼는 검찰 수사를 막아보겠다는 또 다른 사법방해 행위다. 그렇죠. 대부분 검찰 수사를 막기 위해 자신의 구속을 피하기 위해 단식이란 걸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부터 그렇습니다. 단식을 통해 자신을 향한 비난의 화살을 돌리고 개딸들에게 힘을 실어달라는 무언의 압박에 불과하다. 이재명이 단식을 바라보는 민주당도 내부에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합니다. 언론에 나온 비명계 한 의원이 말이 이렇습니다. 그 누가 봐도 본인 사법 리스크 때문에 개딸들을 총동원하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 또 다른 비명계 의원은 냉소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에서 유리한 야당의 이슈를 다 잡아먹는 악수 중의 악수다. 쉽게 말하면 정기국회에서 제대로 된 질문, 좀 예리한 질문을 하고
야당 의원으로서 두각을 내보여야 하는데 그럴 기회 자체를 이재명 대표부터 뭉개버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3월 20일 기소되었던 이재명의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그리고 이때 같이 기소가 된 성남FC 후원금 뇌물 혐의 첫 재판이 9월 15일로 잡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 김동현 부장판사는 1일 이재명과 정진상의 6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9월 15일 첫 공판기일로 지정한 뒤에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사를 보니 이 대표가 단식을 한다고 하던데 15일에 출석이 가능한가? 이재명 변호인이 이재명의 건강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출석이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하자 재판부는 중대한 사정이 생기면 미루는 걸로 하자고 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때까지 양측 의견 진술과 세정조사 절차를 마친 뒤에 현재 같은 재판부가 별도로 진행 중에 있는 정진상의 뇌물수수 혐의 재판을 병합을 한다는 방침입니다. 병합 이후부터는 위례신도시, 대장동, 성남FC 등 쟁점별로 나누어서 유동규, 남욱, 정영학 등 주요 증인에 대한 신문을 본격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은 언제까지 갈까요? 빨라도 3년은 걸릴 거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기록만 200건이 넘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대선 전까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아주 희박합니다. 이재명이 어떻든 구속을 피하고 보자고 하는 소위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불구속 재판으로 다시 정치적 재기의 기회를 가지겠다는 것이죠.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국회의원 윤미향이 친북단체인 제1본 조선인 총연합회, 총연이라고 부르죠. 이 총연이 주최한 간도 대진제 조선인 학살 100년 도쿄 동포 추도 모임. 이 간도 대진제는 관동 대지진입니다. 간도 대진제 조선인 학살 100년 도쿄 동포 추도 모임. 요건 제가 북한식 표기를 그대로 옮겼습니다. 신문에도 그대로 옮겨져 있습니다. 그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윤미향이 말입니다. 남측 대표단이라는 자격입니다. 윤미향은 같은 날 한국 정부와 한국계 동포단체인 제1본 대한민국 민단, 그러니까 민단이 개최를 하는 행사에는 불참을 했습니다. 윤미향은 외교부와 주일 한국 대사관 측에 입국 수속과 차량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리고 북한 행사에만 간 겁니다. 말하자면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친북 성향의 행사에 참여했던 것입니다. 추도식에는 허정만 의장, 박구호 제1부장 등 총연의 지도부가 참석했습니다. 허정만은 2020년 김정은으로부터 노력영웅 칭호와 국기훈장 1급을 받은 자입니다. 북한의 최고 훈장을 받았다는 얘기죠. 이날 추도사에서 고두구 총연 도교본부위원장은 한국 정부를 남조선 괴뢰 도당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그런 모임에 윤미향이 남조선 대표로 간 겁니다. 윤미향은 일본에 입국할 때 개인 자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회의원 자격으로 입국을 했습니다. 국회 사무실을 통해 외교부에 공문을 보내 일본 입국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주일 한국대사관도 윤미향의 일본 공항 입국 수속을 지원하고 숙소까지 차량을 제공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곳곳에서 아직 나사가 풀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책이었습니다.